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틴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워낙 많으니까 폴리파놀 써야 될 수밖에 없고 약제 비용이 비싸고 그다음에 약제 자체가 저혈당 유발할 수 있는 약제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도 어렵고 인지를 하더라도 빨리 대처하기가 어렵고 왜냐면은 환자의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빌리티 연관이 되는 거죠. 아까 열띤 토론을 벌였던 사이코피니아, leg weakness, 그리고 뉴로패티, 그리고 비전, 아까 다뤘던 이야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홍박연성을 포함한 레티노패티 이런 것들이 동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활동에 제약이 많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주사를 어떻게 맞아야 될지,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어떨지, 코모비디티가 많아가지고 여명이 길지 않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계속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약을 열심히 써야 되니까 근본적인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4M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인 어프로치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다. 그거 갖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수치화를 해다오. 당화혈색소가 건강하다 그러면 한 7까지 내려가도 된다. 근데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다. 그러면 한 8%까지 리버를 하다. CGM 아시죠, 선생님? 그래서 time in range, time below range 있습니다. time above range가 또 있죠. 250 이상 되어 있는데 TAR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TAR이 중요한 게 아니고 time below range가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 없어야 된다. 70 밑으로 가는 확률이 연속 혈당에서 4% 미만으로 가야 되고 특히 이렇게 조금 못하다 싶으면은 환자 컨디션이 1% 미만으로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당화혈색소는 한 8%까지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매우 복잡하거나 건강이 불량한 고령 환자, 거의 이제 프레일티 되게 심해서 침상 생활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심장병도 앓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앓았고 투석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는 이 엄격한 목표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고혈당 때문에 생긴 카타볼릭 심텀이 필요합니다. 카타볼릭 심텀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옛날에 3P 심텀을 갖다 요즘에는 카타볼릭 심텀, 아나볼릭 반대 카타볼릭,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생겨서 살 빠지고 근육 빠지고 물 쓰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회피할 정도로만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 저하성 합병증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 목표 혈압까지 잘 치료하고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요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는 저혈당 위험이 낮은 약제 밑에 또 적혀 있습니다. 인슐린, 설폰 요소제, 메글리티나이드. 이 뒤에 두 가지는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분비를 증가하는 약제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감량을 하거나 다른 클래스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오버 트리트먼트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치료 부작용이 이득보다 큰 경우에는 약제를 감량해야 된다. 그리고 복잡한 치료 계획을 단순화해라. 인슐린 4번 맞아라. 이거 대학교 가서 제가 잘하는 짓인데 그게 맞냐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4번을 맞으세요. 왜 단위를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환자가 매번 혈당을 재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증강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하지 말라는 게 최근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코모비디티입니다. 그래서 ACVD나 하트 페일리어나 크로닉 키드니 디시즈가 있는 환자들에서 될 수 있으면 SGLT2 인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 같은 그 약제 중에서 이런 질환에 효과가 있는 예방 효과가 있고 2차 예방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네프롤로지에서 SGLT2 인히비터를 저보다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올로지에서 GLP-1 아고니스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처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아이러니컬하게 노인들에게 이런 약제들 부작용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디하이드레이션도 생길 수가 있고 안 그래도 식사 잘못하시는데 GLP-1 아고니스트 맞으면 메스껍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약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약제를 반으로 줄였었을까? 그런 건 이제 약품전은 없죠. 약품전에는 그렇게 쓰란 말이 없지만은 가장 낮은 용량의 반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힘들어하면 약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한다거나 등등의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되게 많습니다. 사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제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1제, 2제, 3제 이렇게 말했는데 필요하면 4제를 쿼드러플 테라피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있고 아피커스 측면에서는 여기 이제 위쪽에 있는 게 뭐 위고비나 털세파타이드 이런 약제들, 마운자로죠. 이런 약제들이
베스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오늘 초에 이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가 아니고 메폴민, 설폰 요소제, TPP, TCD, SGLT 이니비터 이 5가지가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약일 것이고요. 이 아래쪽 2개는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배웠던 예전부터 있던 약입니다. 둘 다 하루 3번씩 복용한 약인데 잘 쓰시는 학생들 요즘 잘 안 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평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 효과도 그렇지만은 급여 기준이 자꾸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한 약제들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몇 가지 약들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여전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트펠 CKD는 SGLT 이니비터가 특장점이 있고 이거를 쓰기가 곤란할 경우에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GLT 이니비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약제는 소변으로 당을 빼는 약이니까 GFR이 낮으면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45 밑으로 떨어진 환자에서 당뇨병 약제로 이 약을 쓰는 건 좀 넌센스입니다. 근데 GFR이 20까지는 적어도 임상 연구에서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SGLT-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계속 쓰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KDIGO 가이드라인 이런 데서는 신장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소까지 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쓰신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혈당 강화가 아니고 신장 보호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하시고 처방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혈당이 좀 덜 떨어지겠죠. 콩팥 진화 빠지면 SGLT-2 그러면 딴 약제를 또 추가를 해서 또 쿼드러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대 쓰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SCVD는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조금 더 에비던스가 많기 때문에 주사제죠. 아직까지는 리라글루타이드나 세마글루타이드 이런 약제들을 고려를 하시고 먹는 약이 지금 개발 중이죠. 그래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곧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 스코어입니다. 작년 강의에서 작년 이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잘 지냈느냐 그림을 직관적으로 딱 보고 지팡이 짚기 시작하면 이제 4중 되고요. 휠체어 타기 시작하면 7중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뭐 8구는 잘 없겠지만은 이 4에서 7 정도는 우리가 쉽게 진료실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금 혈당을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에서 6 정도는 당화혈색소가 한 8%까지는 볼 수 있겠다. 특히 설폰요소제 같은 저혈당 위험이 높은 약물일 경우에 그렇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메폴민, DPP4 이니비터, SGLT 이니비터 이런 식으로 SU가 빠져있는 상제를 쓰면은 7.5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고 정말 휠체어를 타고 좀 힘들 경우에는 한 8%까지 특히 이런 경우에 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이 많이 동반되어 있을 겁니다. 0.5% 더 높게 조절이 된다. 그리고 정말 셀프 암뷸레이션이 가능하고 거의 정상적인 의사생활 가능하다. 7%까지 낮춰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치료실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아니고 나올 예정입니다. 나올 예정은 7월 달부터 이제 릴리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미리 이제 해적판을 구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 7.5% 미만인데 건강 상태 및 노쇠 정도를 고려해서 개발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잉도 복잡한 치료 피해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2년 전과 똑같이 문과는 차이 없이 똑같이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시공관계상 이거는 이제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설폰 요소제하고 인슐린 사용할 때는 저용량부터 사용을 하는 게 좋겠고 메폴민은 식욕 부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부터 시작한다. 저는 2g 가끔 쓰는데 하루에 2g을 못 견디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걱정되실 때 250 하루 2번, 500 2번, 750 2번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제 증량하시는 것을 고려하고 왜 그게 좋은가 하면은 최근에 다른 약제 2가지의 복합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대 처방하시고 메폴민을 사사사삭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제를 잘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환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고려를 하시고 TCD는 제가 정례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약인데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악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골절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포스메노포즈 위면에서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DPP 이니비터는 아무 말이 안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흔히 추천하는 약물이다. 썩 좋은지 모르는데 썩 나쁜 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GLP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죽상 경화, 심혈관 질환 동반한 당뇨병 환자의 이득이 있다. 그렇지만 이 부작용이 늘어난다. 아까 말씀드린 오심부터 세마글루타이드 쓰고 나서 위내시경 배조가 생긴 이런 케이스 요즘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미리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시경하기 전에. 그만큼 가스트릭 엠피 타임을 늘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SGLT2 이니비터도 디하이드레이션 되고 계속 어지럽답니다. 계속 어지럽다 하시고 이론적으로는 시스톨릭 BP가 3에서 5mmmercury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환자가 느끼는 그런 증상들은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저는 약을 다시 끊었다가 호량식 다시 추가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니셜 딥이라는 게 있죠. GFR의 총알이 살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한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3에서 5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첫 달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SGLT2 이니비터 사용 시에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이잘 인슐린을 주로 쓰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그렇게 쓰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리뷰 아티클을 타 병원에 이제 교수님들이 쓰셨고 뭐 같은 이야기라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TZD는 블레드 캔서 이슈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만은 혹시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블레드 캔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닥에다가 소송까지 받고 그랬기 때문에 혈뇨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은 이 약제를 그냥 근처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GLT2 이니비터는 생식기 감염이 잘 생겨 있고 프리니에 갱그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잘못하면 이제 septic shock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제일 싫어하는 약자가 SGLT2 전이제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85세 이상에서 레이블링이 없습니다. 레이블링이 없긴 한데 최근에는 그냥 쭉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80세 때부터 약을 쓰기 시작해서 한 10년 지나니까 환자가 90세가 돼갑니다. 그런 분들이 약을 저도 모르게 나이를 안 보고 그냥 쭉 쓰고 있는데 정말 잘 지내는 분들이 많아서 이 나이를 정말 이렇게 제한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사실 물음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듀라글루타이드 75세 이상에서는 권하지 않는다. 듀라글루타이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은 좀 약한 트루리스트라는 상품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더 고령에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마찬가지 맥락으로 조금 더 개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준다.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코모비디티를 고려하라는 이야기로 짧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해라. 다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고 치료 목표를 140에 90 혈압을 조절하는 게 좋겠다. 근데 X 이니비터가 65세 이상에서 1차 체로 추천되기도 한다. 고지혈증 관리는 사실 혈압만큼 에비던스가 고령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부작용이 많지 않으니 효과가 입증돼 있으니 쓰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미국 그 AHA에서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또 75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 큰 에비던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속 쓰는 게 굉장히 컨센서스고요. 약제가 이제 5가지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전히 제일 많이 쓰는 약제가 메프로민이 되겠습니다. 메프로민이 리버나 근육이나 호스티슈에서 혈당을 낮추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고 그 거의 대등하게 TZD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약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DPP 이니비터는 우리 몸에서 부서지는 GLP-1과 GIP 같은 그런 인크레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후혈당을 잘 낮출 수 있는 약제로 되어 있고요. 췌장에서 또 설폰 요소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폰 요소제를 사용했을 때 베타셀에서 인슐린 시크리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2차 실패가 옵니다. 세컨더리 페일리어가 오기 때문에 설폰 요소제를 너무 오랫동안 고용량을 사용하는 것들은 현재로서 에비던스가 많이 떨어지고요. 키드니에서는 SGLT2 이니비터 리나 글리코스 리업솔션이 역설적으로 당뇨병에서 더 증가를 합니다. 당뇨지만은 리업솔션도 더 증가를 하고 그래서 억지로 그걸 막아가지고 그래도 당뇨가 있는데 당뇨를 더 증가시킨 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변에서 글루코즈도 빼고 소듐도 빼고 그래서 프리로드도 줄고 하트 페일리어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글루코즈가 빠져나가니까 체중도 빠지고 여러 가지 메타볼릭 베네핏이 있는 약제고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 약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활 색소 감소 효과는 메포르민 설폰 요소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GFR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메포르민 반드시 중지를 하셔야 되고요. SGLT 아까 GFR 강조를 드렸고요. 탈수를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유글라이세믹 디케이입니다. 선생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DK라고 하는 건데 1년 당뇨병에만 있다고 생각해왔지만은 SGLT2 이니비터를 쓰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서 인슐린량이 줄어듭니다. 인슐린량이 줄어들게 되고 글루카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인슐린이 없는 상황과 똑같은 상태가 몸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혈당은 되게 조절이 잘 되는데 글루카곤 때문에 케톤바디가 만들어져서 키토에시도시스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감염이 이제 있거나 아주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있거나 내시경이나 메이저 수술 전에 끊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주요 시술 전에 한 이틀 전에는 끊도록 최근에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령 환자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TZD는 하트 페일러인데 막 계속 쓰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심장에 가서 환자 진단명이 바뀌어 있는데 그 모르고 막 제가 혼자서 1년씩 쓰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리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특히 탁과 협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약자가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표가 좀 너무 글씨가 작아갖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강의록이 이렇게 커져 있게 안 돼서 죄송한데 PDF 파일 아까 메일을 주시면 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프로민은 여기 30m로 끊기고 메글리티나이드는 오늘 언급이 거의 안 되지만은 GFR 15m로는 주의하거나 끊기고 디포 인히비터는 요 세 가지가 리날도즈 리덕션이 필요 없습니다. 리나, 제미, 테넬리. 나머지는 4분의 1로 줄여야 될 수도 있고 반으로 줄여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에보글리틴도 참 이제 끝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SGLT2 저해제는 여기 약제가 하나 빠져 있긴 한데 새로 나온 이나볼리플로진이라고 하는 약이 빠져 있긴 한데 대략 요 에비던스들은 다파하고 엠파에서 심장과 신장 질환이 2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펀 요소제는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GFR 3b, CK3b 떨어지면 약제를 주의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글리피자이드는 비교적 안전하냐고 했는데 거의 못 쓰는 약이고요. 파이오나 로벤은 ESR 때까지 쓸 수는 있는데 이디마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컨선이 있고요. 듀라블루타이드 투석 환자에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라블루타이드 빅토자본 삭센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 ESRD 직전에 GFR 스테이지 5 환자에서는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급여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3제, 4제 복합할 때 좀 지혜를 해야 되는 거고 원래 메프로민 단독만 인정을 하죠. 근데 이제 메프로민 금기나 혹은 부작용이 있으면 디스크라이브를 잘 하시고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설펀 요소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프로민 못 쓴다 해갖고 SGLT2 좋다 하던데 득석 보면 이제 삭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당월 색소 공복혈당, 그다음 2ppb와 증상 뭐 등등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니셜로 이제 A1C가 7.5가 넘는다 그러면 메프로민 포함한 이제호흡을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메프로민 쓰는 경우에 설펀 요소제 포함해서 이제를 컨비네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 메프로민 쓰다가 혹은 설펀 요소 단독 쓰다가 펄럭에서 계속 이걸 높다 7이 넘는다 그러면은 약 한 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정 가능 이제호흡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추가된 게 이거죠. 설펀 요소제하고 SGLT2 이니비터 요게 이제 인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메프로민하고 설펀 요소제는 엔간하면 커버가 다 됩니다. 설펀 요소제 빠진 게 뭡니까? 여기 메글리티나이드고 둘 다 췌장에서 짜낸 약이니까 두 개를 같이 쓰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적으로 여기는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또인데 이제 TZD하고 DP4 이니비터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일단 이제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 두 개는 3제, 4제 하실 때는 거의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조합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심평의학에 의해서.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인정이 되므로 인해서 옵션이 더 많아진 거죠. 옵션이 많아졌고 그래서 3제 요법을 할 때는 이제 A1C가 7% 이상일 때 한 개를 더 추가를 한다. 2제 요법을 안 될 때 한 개를 더 추가를 한다. 근데 아까 여기서 인정되는 것끼리만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메프로민 SGLT2 이니비터, DP4 이니비터 요게 급여가 되죠. 근데 요 두 개만 쓰면은 또 삭감이 됩니다. 그걸 이제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SGLT2 이니비터, TZD도 요 두 개만 쓰면 삭감인데 또 세 개를 쓰면 또 괜찮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얼투라고 에너버는 또 빠집니다. 요게 엠블로고요. 요게 스테블라투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요걸 이제 기억을 잘 하셔서 처방하셔야 돼요.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추가가 됐고 총 6가지 메폴민 기반에서는 6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각 장단점 뭐 도저히 이제 콩팥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설폰요소제에다가 딴 약재들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3제 조합도 구성할 수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진짜 주사 안 맞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근데 설폰요소제는 콩팥이 나쁘면 저혈당 비율이 더 높아지니까 이것도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콩팥이 나빠지면 주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3제로 썼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듀러빌리티가 좋습니다. 설폰요소제 없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TZD의 약점이 부종인데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SGLT2 이니비터 같이 쓰면은 TZD하고 SGLT2 이니비터를 같이 쓰면 이렇게 같이 쓰면은 얘가 붙는 걸 얘가 좀 메꿔줍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덜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좋긴 하고 안전한데 조금 이런 게 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요 조합도 이제 최근에 인정이 되는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습니다. SGLT2 이니비터 장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요 복합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개수를 줄일 수가 있고 체중도 빠지고 저혈당도 별로 안 생깁니다. 근데 SGLT2 이니비터의 부작용은 여전히 이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피셔야 되고 요거는 옛날부터 쓰던 조합입니다. 근데 이제 저혈당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래 쓰면 2차 실패가 생길 수 있다. 요거는 살이 엄청 찌겠죠, 선생님. SU도 살찌고 TZD도 살찌고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럽고 저혈당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TZD가 인슐린 센스타이저인데 이것도 인슐린 만드니까 두 개가 컨비네이션 되면은 저혈당 걱정이 되고 이것도 옛날부터 많이 쓰던 조합입니다. 그리고 SGLT2 이니비터 장점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SGLT2 이니비터 장점이 없어지죠. 예를 들면은 이데마 같은 것들이 이게 살이 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또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TZD의 단점을 또 얘가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상보적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혈당도 거의 없습니다. 써보면 실제로 노인들에게 SGLT2 이니비터 제일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런 연구를 했고요. 보시면은 한 70대 그리고 BMI가 25 넘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케이스죠. 60에서 90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제일 친한 챗GPT라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당활 색소가 0.6%가 더 빠지더라. 그 다음에 몸무게가 3kg가 빠지더라. 위압은 1kg 빠지더라. 2kg 더 빠졌는데 이제 약간 걱정은 근육량도 약간 빠지더라. 지방이 더 많이 빠지는데 근육도 약간 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이제 의미 있는 차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건 장점이 훨씬 많은 약제다. 당활색소는 이만큼 빠졌으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제 조합은 뭐 메프로민을 끼고 있다 하면은 조합이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4개밖에 안 나오고 적절하게 이제 저렴한 가격 주로 설폰요소제가 싸니까 얘를 본인 부담 100대 100으로 돌려갖고 이제 3제를 쓰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 아산병원에서 자기네 병원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봤고 TZD도 추가해보고 뭐 DPP 이니비도 추가해보고 SGLT2 이니비도 추가해보고 쭉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당활색소 억수로 많이 떨어진다. 한 1% 정도 더 떨어진다. 한 개 양이 더 추가하니까 공복혈당도 한 30 이상 떨어지더라. 그렇게 돼서 특히 기저혈당 높은 환자에서 충분히 4제는 매력적이다. 체중은 TZD를 추가하면 조금 늘긴 하는데 나머지 약제들은 감소하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령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에서도 60세 미만과 거의 대등한 당활색소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더 큰 시스템 스마트 리뷰 메타아나리시스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것도 많고 외국 것도 있죠. 보면 역시 다양한 약제를 추가를 했을 때 당활색소가 한 1%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똑같은 비슷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고 결론적으로 충분히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정답은 없지만 약제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들을 주사를 싫어하는 분들에게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처방할 수 있겠다는 제 환자고 환자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3년 정도 됐고 경비 일을 하시고 경비 근무를 하시고 당뇨 10년 정도 하셨고 그 전에 자노메트 쓰고 있다가 조절이 잘 안 돼갖고 이제 시다토비아로 바꿨죠. SGLT2 이니비터 들어갔죠. 근데 환자는 불편한 것이 잘 지내시고 당활색소가 진짜 신기하게 딱 1.1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이는 CKD 스테이지 3 환자고 4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메포민 못 씁니다. 그래서 설폰요소제 쓰고 이렇게 이제 3제로 삭감 없이 쓰고 있습니다. 환자 뭐 이대마 크게 심하지 않고 자기랑 같이 쓰면서 이대마는 톨러러블 하고 당화혈색소가 보면 한 5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줄이고 싶은데 본인이 싫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잘 지내시니까 이대로 쓰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81세고 간이 안 좋습니다. 술을 많이 드셨고 당뇨병도 6, 7년 앓으셨고 이미 macrovascular complication이 와 있습니다. ICC도 맞았고 스트로크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는 것도 불편합니다. 5, 6 정도 되고 환자 남자분도 이제 골다공증도 있습니다. 폴리아도 있고 이 환자는 이제 메폴민 그다음에 TZD, DPP4 이니비터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환자 그래도 심장 기능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TZD를 쓰고 나서도 크게 이대마가 없이 잘 지내시는 분이고 당화혈색소는 아주 완벽하게 조절을 잘하고 이분도 약을 더 줄이고 싶은데 환자분이 욕심이 대단하신 분이라서 계속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들께서도 잘 견디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한 혈당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3제를 쓰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SU를 추가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SU를 처음부터 많이 쓴다기보다는 약제 쓰다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분께 보냈고 환자는 큰 모빌리티가 없습니다. 딴 병이 없고 GFR도 60kg 왼쪽 당주지 이렇게 안 되는데 알코올 크레틴 레이시도 정상이고 이분 좋으니까요. 그래도 한 7점대까지 떨어집니다. 저는 만족스럽지 못한데 본인이 너무 회피하답니다. 그래갖고 주사제를 안 가겠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어쨌든 뭐 모든 우리 고집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다양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사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 구간에 대한 약제는 없는데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뭐 제가 시간상 말씀 많이 못 드렸지만은 오랫동안 이제 노인들이 병을 앓다 보면 시펩타이드 고갈 되는데 거기에다 계속 약제를 쓰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시펩타이드를 평가해서 0점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약이 자꾸 이제 효과 떨어지겠다. 그런 예상을 하셔야 되고 SGLT 이니비터는 몇 세까지 사용할까?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환자의 전신 상태를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정말 수박 거달핏이고 정말 당뇨병 나 빡세게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노인 당뇨병 하계 워크숍이 서울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20분에서 25분 강의 시간 좀 지체되시고, Q&A는 제 강의 이제 끝나고 시간 허락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두 번째 강의는 김성호 선생님 주시겠는데.